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미만 확진자는 여전히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포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7% 정도 줄었는데 학령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순천의 팔마비 보물지정 1주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차도선과 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연일 만명대를 유지하던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 순천에서 1,385명, 목포 1,324명, 여수 1,216명 등 모두 8,3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확진 비율은 전체 25.3%를 차지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년 만에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등학생 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이 없었는데 내년에도 1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초등학교 33곳 가운데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모두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급감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차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목포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연쇄 붕괴가 온다. 목포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490명에서 올해 2,059명까지 431명 줄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이 1,57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고등학교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한 학년에 160명이면 등급 비율에 있어서 1등급이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한 100명대로 줄어들게 되면 1등급이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학교 교육은 더 입시 위주로 갈 겁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순천과 나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상황.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통합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작성한 지난해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재정 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청년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독려하는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21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사람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카드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광주은행 누리집이나 주소지 기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카드는 도서 구입이나 영화,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순천에는 팔마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승평부사를 역임했던 최석의 청렴 정신이 담긴 비석인데요. 이 비석이 보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해 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후기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 정신을 기리는 순천 팔마비입니다. 1281년 승평부사 최석이 다른 곳으로 전직할 때 관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말 8피를 기증했는데
최석은 자신의 말이 낳은 새끼까지 모두 9피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그 뒤부터는 부사가 오고 갈 때 말을 바치는 관패가 없어졌고 주민들은 최석의 청렴 정신을 담아 비석을 세웠습니다. 팔마비가 세워져 있었을 때 어찌 말을 또는 다른 금품을 혹은 향응을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순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순천 팔마비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팔마비의 보물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 포럼.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지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팔마비가 청렴한 지방관을 기리는 유일한 보물이라며 그 상징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적어도 불교 시대인 고려 시대에 청백리 같은 이 지방관을 위해서 이런 비를 세운 데가 있었냐? 실제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적폐청산비라 불리며 청렴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남은 순천 팔마비. 7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며 공직자들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할 청렴 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무려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심상치 않았던 감기약 품귀 현상은 여전한데요. 요즘 동네 약국마다 종합 감기약이나 해열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은 찾기가 더 어렵고요. 호흡기 질환 전문 의약품도 품절되면서 처방까지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18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생산 확대 등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제약사의 24시간 공장 가동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풀었지만 주문 물량을 따라가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치료로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예고됐습니다. 결국 마스크와 자가검사 도구 이어 이젠 감기약 대란까지 되풀이 된 건데요.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구별 자산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총자산 1경 310조 원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6,310조 원이 수도권의 8,700여 가구가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1,050만 7천여 가구는 총자산이 4,000조 원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가구의 총자산보다 36%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쇠퇴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 위원장이 순천시 의원 출마 예정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달 제보를 받은 즉시 도당에 비위 발생 보고를 마쳤고 원칙대로 엄정한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로남불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른 출마 예정자는 더 이상 지역위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효한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전 부실장은 2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목포 사람, 목포에서 살아갈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민선 7기의 4대 전략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전남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포에서는 300톤급 차도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고 곳곳에서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이 머무는 선박 객실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객실에 있던 각종 집기류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지난 26일 아침 8시쯤 차량과 승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300톤급 차도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객실 바닥과 벽면, 천정이 모두 불에 탔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못 쓰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배수관을 용접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 가스가 누출된 것 같아가지고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내부가 소화기 분말로 가득합니다. 주방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26일 아침 10시쯤 순천 조례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쓰다가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벌여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위에서 가스버너를 쓰다가 복사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위에서 버너 사용 중에 프라이팬 아래에 이제 화재가 붙으면서 바로 소화기로 화재에 진압을 하셔가지고 초기 소화가 된 건이고요. 26일 날 4시쯤 완도에선 80대 어르신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방역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누범 기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술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귀가하라는 경찰에게 불만을 품어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순찰 차량 가림막을 발로 치는 등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흥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장흥 해동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전통제례와 유언낭동, 참배 등 안중근 의사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또 해동사와 탐진강에서 태극연 등 추모연 날리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천일염 생산을 앞두고 신안과 영광에 시설 자동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130억 원을 들여 체험기와 전동 대파기 등 자동화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천일염 주산지로 지난해 전국 생산량의 94%인 26만 4천 톤이 생산됐습니다. 목포시가 생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생활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한 뒤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1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박람회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되며 수상자 9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올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여수 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소와 염소 5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 50마리 이하, 염소 300마리 이하를 키우는 농가는 공중수의사가 방문해 접종을 하고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받아 농장주가 직접 접종을 해야 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과태료와 재접종 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